안녕하세요. 과학금융라입니다. 요즘 제피 ETF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. 이 ETF는 높은 배당 수익률과 그리고 월배당이라는 장점 때문에 노후 준비를 앞두고 계신 분 또는 고정적인 월 소득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인데요. 이 제피의 인기에 힘입어서 JP모건에서 출시한 또 다른 ETF가 제피Q입니다. 그런데 이 ETF는 작년 5월에 상장되었고요. 운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제피와 제피Q 이 두 개의 ETF 가운데 어떠한 ETF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걸 많이 물어보셨어요. 언뜻 보기에는 제피는 S&P 500, 제피Q는 나스닥 100, 이 정도 감으로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. 그런데 조금 다양한 구간에서의 성과, 그리고 여러 통계 지표들을 보면 이 두 ETF는 그 밖에도 여러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런 커버드 콜 성격의 ETF에 투자를 할 때 제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피와 제피큐 이걸 비교해 드릴 텐데요. 그래서 이 두 개 ETF의 차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ETF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될지 이걸 아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.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우선 제피와 제피큐의 공통점을 먼저 알아보고요. 이 두 ETF에 투자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이 핵심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두 개 ETF 모두 많은 배당금을 주는 고배당 ETF이면서 월배당 ETF예요. 지난 12개월 동안 배당금을 지급한 금액을 토대로 배당 수익률이 제피는 11.93%나 되는데요. 내가 투자한 금액의 1% 가까이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상품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피큐는 아직 배당금을 9번밖에 지급하지 않았는데요. 9번의 배당금으로 이미 배당 수익률이 10%가 넘었거든요. 그래서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제피큐도 제피만큼 배당금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두 ETF 모두 액티브 ETF라서 펀드 매니저의 운용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. 두 ETF에서 커버드 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. 이 커버드 콜 전략 덕분에 많은 배당금을 받아서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고요. 하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기에는 상승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두 ETF는 어떠한 상황이 가장 좋을까요? 커버드 콜을 통해서 콜옵션을 팔고 일정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개의 ETF에서 보유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 좋습니다. 즉, 두 ETF의 운용 목적 자체는 월세처럼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는 것이 목표인 거고요. 주가가 올라서 얻을 수 있는 자본 이득은 부차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. 따라서 투자자들도 이 두 ETF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목적에 맞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주가 상승기에 덜 오른다는 건 두 ETF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. 원래 그런 상품인 거예요. 다만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기에는 방어를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두 ETF의 투자 설명서를 보면 두 ETF 모두 주식을 보유할 때 변동성이 적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제피큐는 나스닥 100 기업에서 종목을 선별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잘 선별할 수 있을까? 이게 의문이었어요. 왜냐면 S&P 500은 기업들이 500개나 되고요.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은 기업들을 선별할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S&P 500에서 변동성이 작은 기업 100개에만 투자를 하는 SPLV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는 실제로 과거 오랫동안의 성과를 보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라는 목표를 잘 달성해 왔거든요. 그런데 나스닥 100은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수도 적고요. 또 지수 자체가 정보기술이나 순환소비재 섹터 위주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죠. 그리고 여기에 성장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오히려 잘못 선택하면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 덜 상승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무리 배당금을 많이 줘도 주가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하고 상승폭이 작으면 좋지 않은 선택이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제피와 S&P 500의 섹터 구성을 확인해 볼게요. 보시면 구성에서 차이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피는 S&P 500 기업 중에서 저변동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선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재, 방어소비재, 유틸리티 섹터의 비중이 높고요. 변동성이 큰 섹터인 정보기술, 순환소비재 섹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
이 외에도 다른 섹터들도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섹터의 비중은 작고요. 변동성이 작은 섹터의 비중은 S&P 500보다 더 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. 반면에 JPQ는 섹터 구성이 나스닥 100과 거의 일치했는데요.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눈에 보시기에도 거의 똑같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JPQ는 70개 미만의 기업에 투자를 하거든요. 섹터 분포가 비슷하면 일반적으로 보유 종목의 수가 많을수록 변동성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. 더 적은 수의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섹터 분포를 봤을 때도 변동성이 잘 통제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어요. 그 다음 투자 스타일인데요. 보통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변동성이 작은 편인데 제피는 가치주의 비중은 더 작았지만 성장주의 비중도 더 작았습니다. 하지만 성장주의 비중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었고요. 반대로 JPQ는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성장주의 비중이 나스닥 100보다 더 컸고요. 가치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작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변동성을 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요. 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. 제피큐는 작년 5월에 상장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제피큐가 상장한 이후로의 제피와 S&P 500 그리고 제피큐와 나스닥 100의 성과를 구간별로 나누어 확인했습니다. 우선 제피와 S&P 500인데요. S&P 500은 배당을 포함한 성과를 갖고 왔고요. 제피는 배당금을 뺀 주가만의 성과와 배당금을 포함한 성과를 함께 확인했어요. 주가 변동성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봤고요. 배당을 포함한 성과와 배당 미포함 성과의 차이는 배당 수익률의 차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제피의 주가는 6.31% 하락했고요. S&P 500은 6.94% 하락했어요. 보라색이 제피의 주가이고 파란색이 S&P 500인 걸 보면 변동성이 제피가 더 작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같은 기간 동안 하락폭도 더 작았습니다. 여기에 높은 배당 수익률 덕분에 성과는 훨씬 좋았던 거고요. 이번에는 제피큐의 성과를 볼 텐데요. 나스닥 100의 성과와 함께 제피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포함한 성과와 배당을 포함하지 않은 성과 둘 다 갖고 왔습니다.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나스닥 100보다 제피큐의 주가가 더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앞에서 제피는 주가도 S&P 500보다 더 방어를 잘했던 걸 생각해보면 제피큐는 변동성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. 물론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전체의 성과는 나스닥 100보다 좋았지만 상승기가 되면 나스닥 100보다 주가 상승폭이 더 작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포함했을 때 제피는 S&P 500보다 8%포인트 넘게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제피큐는 3%포인트 차이도 되질 않았습니다. 이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결과였다.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. 추가로 몇 가지 자료를 더 확인해 볼 텐데요. 지금까지는 하락기의 성과만 봤다면 이번에는 상승기의 성과도 확인해 볼게요. 보시는 그래프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그래프인데요. S&P 500은 28.71%의 성과를 보였고요. 제피는 배당금 포함해서 21.5%의 성과를 보였습니다. 역시 상승기에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. 이건 상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상승기 속에서도 잠깐의 조정기는 있었거든요. 2021년 9월이 그랬는데요. 2021년 9월은 9월 위기설이 돌면서 상승세에 있던 주가가 잠시 주춤했던 시기였습니다. 그런데 이때도 제피는 배당금 포함하지 않은 주가의 성과가 S&P 500보다 좋았는데요. S&P 500이 4.84% 하락할 때 제피는 4.66% 하락했어요. 그래서 앞에서 제피큐가 상장한 이후의 하락기 동안의 성과만 봤다면 이번에는 제피큐 상장 전까지의 하락기의 성과인데요. 이 기간 동안에도 제피의 주가 하락은 S&P 500보다 덜 하락했어요. S&P 500이 12.42% 하락했을 때 제피는 8.4% 하락하면서 4%포인트 덜 빠졌죠. 앞에서 우리가 제피는 섹터 구성이나 투자 스타일을 확인하면서 변동성이 작은 것을 목표로 잘 구성되어 있던 것을 확인했는데요. 이게 실제 투자 성과로도 이어지면서 여러 상황의 하락기에서도 S&P 500보다 더 잘 버텨주었고 또 많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요약하고요. 이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포인트를 확인할 건데요. 우선 두 ETF에서 투자 목적에 가장 알맞은 투자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바탕으로 많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제피는 S&P 500에서 종목을 선별하고 제피큐는 나스닥 100에서 종목을 선별하는데 제피큐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까? 이게 조금 의문이 되는 상황이었고요. 실제로 제피는 S&P 500의 기업들을 선별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변동성에 초점을 맞춘 섹터 구성과 투자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
하지만 제피큐는 나스닥백과 거의 똑같은 섹터 구성과 투자 스타일이었고 오히려 보유 종목의 수가 적어서 주가 흐름의 안정성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. 이게 실제 결과로도 제피는 상승기에는 조금 더디게 상승했어도 하락기에는 잘 버텨주었어요. 하지만 제피큐는 주가의 흐름이 나스닥백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이고 하락기에 더 크게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통제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물론 운용한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고 액티브 ETF라서 펀드 매니저의 운용에 따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. 우선 개인적으로는 두 ETF 모두 배당금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동시에 주가가 크게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. 이런 쪽에서 생각하면 제피큐보다는 제피가 현재로서는 더 이런 목적에 부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의 운용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. 만약에 이렇게 제피큐가 변동성이 크다면 제피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제피큐는 주가 상승기에 그래도 조금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동시에 배당금도 많이 받고 싶어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목적이라면 제피에 투자를 하고 동시에 나스닥백의 비중을 조금 더 담는 것이 좀 더 목적에 맞는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만약 나스닥백 자체에 투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S&P 500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ETF 모두 운용기간이 짧아서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고요.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영상을 통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저는 제 영상이 맘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